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원외인 30대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젊은 당대표의 탄생.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자 지금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정치권으로 중요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표면적으로는 일단 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내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의 탄생에 대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한 3주 전에 이준석 후보가 막 출마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때 말씀드린 흐름과 현재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변화와 쇄신, 개혁 이런 이미지는 사실 그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져갔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좀 낡은 이미지, 고집스러운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가 어떤 기득권 이미지, 뭐 이런 쪽이 이제 국민의힘 쪽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었던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이준석 젊은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그 과정 자체도 드라마틱했지만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이런 흐름을 국민의힘 쪽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언론 보도 같은 것들도 보면은 민주당 뭐 꼰대 정당으로 비칠까 뭐 염려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 자체가, 꼰대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미지 자체가 이제 그렇게 오히려 고루하고 꼰대스러운 이미지로 이제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꼰대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역동적으로 변해가면 한쪽은 그에 못 미칠 때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른바 꼰대 정당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저 집단은 변하지 않는 집단 뭐 이런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은 향후의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리한 프레임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탄생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염려하는 눈길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2012년 총선 때부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선거를 좌우했던 것은 지역구도였습니다. 지역의 판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확확 달라졌죠. 뭐 3당 합당이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YS, 그 다음에 노태우, 김종필 3명이 합당한, 이것은 이제 영남, TK, PK, 충청의 연합이었던 거죠. 이른바 호남 고립 전략이었던 거죠. 이 지역의 판에 따라서 판을 짰던 것이고, 그에 맞서서 이제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등권론 해서 영호남 등권론 이런 개념으로 들고 나왔죠.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지역이라는 지역구도에 바탕한 프레임으로 쭉 흘러왔던 것이 한국 정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이게 조금 바뀝니다. 그때부터 세대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이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이 세대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2012년부터 뭐 이제 이 세대별 어떤 투표율에 있어서 투표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2021년. 내년 대선은 그야말로 세대 전쟁의 거의 결정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영호남의 지역구도는 상당 부분
허물어지지 않았나. 물론 이미 물론 아직도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허물어졌다라고 보여지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것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 차가 크다는 거죠. 2030 세대와 5060 세대의 이 세대별 차이, 그것에 따라서 투표의 성향이 달라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체제의 탄생이라는 것은 2030의 하나의 대표 상징 자본을 획득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정당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2030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에 이제 40대라는 강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2030 세대까지 포괄하는, 20에서 40 세대까지 다 포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야 내년 대선을 이길 수가 있는데, 2030 세대 유권자의 아마 한 1,300만 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2030 세대가. 이 세대가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중도입니다. 중도층의 여론이 지난해 연말 1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달 정도는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이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양쪽에 이제 적극 지지층을 빼고 이 중간에 스윙보터라고 하는 이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권을 교체하는 게 좋으냐 그냥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런 여론조사 질문들을 보면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10% 이상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큰 판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정당 지지율도 뒤처져 있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고, 또 어떤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중도층 부분은 과거와 달리 이른바 제3세력이라는 것이 저는 내년 대선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이른바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이 중도층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존재를 해왔는데, 지금은 저는 그것이 양쪽에 거의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면서 중도층까지 상당 부분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흡수해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현실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이른바 야권 통합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흐름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나는 국민의힘 안 가고 그냥 독자 세력해서 출마할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변수가 될 정도의 영향력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인물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최대한 끌어들여서 하나의 공정한 판을 만들어서 드라마틱하게 경선을 하면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대표로서의 최대의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 체제가 탄생하면서 변화와 쇄신, 2030의 세대, 또 중도, 이것을 선점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에 정말로 엄청난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선 내년에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의 이런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일강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 일강체제를 허물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류와는 다른 비주류의 흐름은 비주류라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그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이 변화와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여권 내의 이 핵심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문 쪽에서의 공간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느냐. 나를 밟고 이재명 지사한테 당신 마음껏 그러면은 새로운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세요. 이런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열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꽃길만 갈 것이냐. 그렇지. 저는 그렇게는 아직 예단하기는 빠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과연 윤석열, 안철수 등등의 이러한 인물들을 잘 끌어들여서 멋진 경선 무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미지수인 거죠.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 중진들 지난번에 5명 경선할 때도 이준석 후보 빼고는 4명은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당내 중진들이 또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당 운영 노선에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또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이죠. 또 이준석 대표가 아직 젊고 10년 정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마냥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꽃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부동산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헤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라는 것이 나이만 젊지 이러면 변화와 쇄신은 아니네 또 이런 여론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준석 대표로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부터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것에 또 생존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